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신문 칼럼 한 편으로 그 칼럼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지식으로 공부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칼럼을 쓴 기자가 어떻게 칼럼을 썼을지 글쓰기 공부도 해보고, 또 칼럼을 읽다가 보면 조금 문장이 어색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직접 한번 첨삭해보는 일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고요. 저에게 글쓰기 강의 필요하신 분은 메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칼럼은 인공혈액, 얼마 전에 이제 최근 이슈인 우리나라에서 인공혈액을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서 2030년대에는 인공혈액으로 수혈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개발 계획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 칼럼이라는 거는 이런 최근 이슈에 대해서 어떤 전망이나 의견 또는 비판 이런 걸 목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인공혈액 이 도재기 논설위원이 경향신문에 쓴 칼럼을 가지고 우리는 읽어보고 새로운 지식도 얻고 이 글을 어떻게 썼는지 글쓰기 공부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리고 이제 신문 칼럼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논술이라든가, 수능의 언어 영역의 향후 있게 될 지문, 이런 것들도 최근 이슈에서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문 칼럼을 공부하면, 지문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5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혈액만큼 다양한 상징성을 지닌 것도 드물다. 저 먼 고대의 피는 인간의 오묘한 정신작용의 근원으로 여겨졌다. 붉은색의 신비한 액체는 초월적 영적 대상이었다. 중요의식에서 빠질 수 없는 매개체였다. 피는 차별과 배척의 혈통주의, 인종차별, 혈연문화도 낳았다. 이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예술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기도 했다. 신의 영역을 점차 과학이 차지하는 현대에도 피의 지위는 굳건하다. 생명의 상징이다. 인간의 피는 뼛속의 골수에서 만들어진다. 우리 몸에는 약 4에서 6리터의 피가 흐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지구 2바퀴 반에 이르는 약 10만 킬로미터 길이의 혈관을 돌아다닌다. 피 속에는 산소와 결합하는 헤모글로빈을 지녀 산소 운반을 맡은 적혈구, 바이러스 등 외부 침입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백혈구가 존재한다. 상처가 났을 때 응고작용으로 피를 먹게 하는 혈소판, 각종 영양소와 항체, 호르몬 등을 전달하는 혈장도 피의 주요 구성물이다. 피의 순환이 멈춘다는 것은 곧 죽음이다. 정부가 29일 인공혈액 연구개발 및 생산 역량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인공혈액 제조와 생산기술 확보로 2030년대 중반에는 수혈이 가능한 인공혈액 실용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헌혈에 의존하는 현 공급 체계로는 수급 불균형의 심화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저출생, 고령화 등에 따른 헌혈의 감소 추세 속에 코로나19 사태는 공급 부족을 더 부채질한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적정 혈액 보유량은 1일 평균 5일분 이상이지만 코로나19 이후엔 보유량이 3일 미만까지 떨어지는 횟수가 급증하고 있다. 인공혈액 개발은 혈액 공급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은 물론 첨단 바이오 분야의 천문학적 글로벌 시장 확보의 천병이다. 인공혈액의 개발은 의료계는 물론 인류의 오랜 수건이다. 지금의 혈액이 가진 한계를 넘어 장기간의 보관, 혈액형에 상관없는 수혈, 간염 예방 등이 가능해서다. 하지만 심장이나 신장, 혈관, 식도, 각막, 항문 등의 인공장기와 달리 인공혈액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에겐 여전히 너와 나, 서로의 피가 필요한 것이다. 그 한 방울의 피는 곧 생명이지 않은가. 헌혈이 숭고한 이유다. 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읽었으면 이제 제일 먼저 이 글의 주제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 글의 주제는 뭘까요? 주제가 뭘까요? 주제가 애매합니다. 이 글은. 그렇죠? 왜 애매한지는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제를 떠나서 이 글은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이 글은 이제 이
이제 신문 기자가 인공혈액을 개발한다는 최근 이슈를 보고 내가 저거에 대해서 글 한 편을 써봐야 되겠다. 칼럼 한 편을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글을 썼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주제를 선정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인공혈액 개발은 다른 장기들과 달리 아직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머니까 이번 계획을 잘 진행해서 꼭 성공으로 있길 바란다. 이런 주제로 내가 전하고 싶다. 이렇게 아마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겠죠. 그래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주제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나요?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인공혈액은 아직 갈 길이 머니까 지금 당장은 헌혈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헌혈이 숭고하다. 그러니까 헌혈 많이 하자. 지금 이 얘기로 지금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 그래서 헌혈을 많이 하라는 거야? 아니면 인공혈액 개발 계획을 잘 진행하라는 거야? 이게 둘 중에 지금 하나의 방향을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처음부터 쭉 읽으면 이게 인공혈액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는 헌혈이 숭고하다. 이래버리니까 이게 뭔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은 주제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 이슈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칼럼을 읽었고 공부를 하려면 이제 칼럼에 이제 새로운 지식이 있잖아요. 새로운 용어나 이런 것도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어떻게 썼는지 글의 구조를 좀 알아보면 좋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문장 하나하나가 표현이 어떤지 좋은 문장인지 나쁜 문장인지 우리가 직접 한번 첨삭을 해보면 우리의 표현 실력도 늘겠죠. 그러면 새로운 지식 뭔가요? 이거죠.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피는 뼛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뼛속 골수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몸에는 4에서 6리터의 피가 있다. 이 정도 양이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혈관은 다 합치면은 10만 킬로미터나 되네요. 그리고 피 속에는 이렇게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고 백혈구는 외부 침입자를 방어하고 혈소판은 응고작용으로 출혈을 멎게 하고요. 혈장은 영양소, 항체, 호르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공혈액, 피를 만든다. 이건 참 상상도 못했는데 인공혈액이 가능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이 글을 통해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칼럼을 어떻게 썼을지 글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이 글은 앞에 이렇게 보시면 크게 이렇게 5단락이에요. 5단락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1단락은 인류에게 피는 이런 의미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범위를 좁혀줘서 옵니다. 그래서 이제 피는 우리 몸에 뭐 적혈구가 있고 해서 피의 역할을 좀 써주죠. 그리고 나서 정말 하고 싶은 말, 이 글을 쓰게 된 이슈, 화제 제시를 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인공혈액 개발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나서는 최근에 이러이러한 수급 문제가 있어서 혈액 개발은 더 필요하다. 이런 걸 4단락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혈액 개발은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아직 다른 장기와는 다르게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면 이제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되겠죠. 근데 서론 부분은 뭔가요? 이렇게 피라는 게 우리한테 뭐다? 이게 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줌으로써 내가 이 칼럼을 통해서 피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다라는 걸 살짝 암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글은 본론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혈액 개발 계획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현상과 문제점, 의미 전망. 그러니까 이 글은 어떻게 보면은 1단락과 2단락은 없어도 되긴 해요. 그래서 짧게 보면 이렇게 3, 4, 5단락을 서론 본론이라고 하고 글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화제 제시, 현상과 문제점, 의미와 전망 이런 식으로 글을 써도 돼요. 되는데 이렇게만 쓰면 글이 너무 몸이 건조하니까 좀 더 부드럽게 도입하고 글 자체를 좀 더 튼실하게 만들어 보려고 1단락과 2단락을 전체 도입하는 역할을 좀 했죠. 그래서 인류한테 피는 이런 의미다. 그런데 인류한테는 피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죠.
뭐 주술적인 의미도 있고 막 다양한 의미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글 전체를 이렇게 도입을 하고 이제 범위를 좁혀져 옵니다. 그러니까 피의 어떤 여러 가지 상징이 있지만 이번에는 피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그걸로 좀 이렇게 지금 좁혀서 오기 위해서 1단락에서는 도입 1, 글 전체를 도입하고요. 2단락에서는 본격적으로 본론에서 다룰 이슈에 대해서 또 작은 도입을 한번 하죠.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좁혀 내려옴으로써 최근 이슈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글 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최근 이슈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써봐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 단락을 구성을 하면 됩니다. 문제 제시를 하고 최근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있었냐? 이런 현상과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일의 의미는 이런 거다. 그래서 화제 제시, 현상, 문제점, 의미 이렇게 세 단락으로 일단 큰 뼈대를 잡고요.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요 본격적인 주제에 대한 좀 다른 얘기, 내가 책에서 읽었던 얘기나 내가 겪었던 얘기. 요 위에는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썼지만 우리 보고 글 쓰라면 여기다가 어떤 걸 쓸 수 있을까요? 내가 뭐 헌혈 때문에 조금 고생했던 얘기, 그러니까 수혈 때문에 고생했던 얘기, 뭐 내 주변에 누가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됐는데 피가 모자라서 어떻게 됐다. 뭐 그런 얘기를 여기다가 도입을 해도 되겠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는 뭐 헌혈이 이렇고 외국은 헌혈을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국내와 해외의 헌혈 사례 비교 이런 거를 여기 도입에다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슈로 여기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글을 그런 식으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크게 도입, 본론, 결론이다. 그래서 도입은 좀 부드럽게 화제 제시, 그러니까 흥미 유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글은 좀 안타깝게도 문장이 조금 그렇게 좋은 문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이 좀 안 좋은 부분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문장이 안 좋다는 건 빼도 될 말이 좀 있다. 그리고 좀 어색한 단어 선택이 좀 있다.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혈액만큼 다양한 상징성을 지닌 것도 드물다. 저 먼 고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굳이 저자 들어갈 필요 있을까요? 그죠? 이 저자는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저 먼 고대의 피는 이거보다 그냥 먼자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고대의 피는 이렇게 가도 고대가 멀지 고대가 가깝지가 않잖아요. 그죠? 고대 다음에도 뭐 중세도 있고 근대도 있고 많은데 그죠? 고대는 뭐 어차피 먼 곳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거 중복이다. 그냥 먼 고대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그냥 고대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예술가들의 영감의 원천이기도 했다. 신의 영역을 점차 과학이 차지하는 현대에도 피의 지위는 굳건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점차라는 말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신의 영역을 과학이 차지하는 현대에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현대에 신이 차지하고 영역이 얼마나 되나요? 없잖아요. 우리 뭐 아플 때, 난 신한테 기도해서 나을 거야.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프면 다 병원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의 영역을 과학이 거의 다 차지 이미 했는데 신의 영역을 점차 과학이 차지한다? 이거는 뭐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신의 영역을 거의 모든 부분에서 신의 영역을 과학이 차지한 현대에도 이쯤으로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싶어요. 그래서 아예 이 점차도 빼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인간의 피는 뼛속의 골수에서 만들어진다. 여기에서 인간의와 뼛속의의 의, 요 두 가지는 빼도 돼요. 그래서 피는 뼛속 골수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문장이 간결하고 좋잖아요. 인간의 피는 뼛속의 골수에서 만들어진다. 그럼 다른 동물의 피는 어디 딴 데서 만들어지나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피는 뼛속 골수에서 만들어진다. 이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지구 두 바퀴 반에 이르는 약 10만 킬로미터 길이의 혈관을 돌아다닌다. 여기 굳이 10만 킬로미터를 지구 두 바퀴 반이라고 표현할 필요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10만 킬로미터라고 이야기하면 독자가 와, 10만 킬로미터가 도대체 얼마나 길지? 이렇게 의문이 들 때
그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지구 두 바퀴 반이라는 걸 넣어주는데 여러분 지구 두 바퀴 반이라는 게 와닿나요? 지구 두 바퀴 반? 그게 도대체 얼마나 길다? 이게 오히려 더 와닿나? 아니죠. 저는 그냥 10만 킬로미터가 오히려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그냥 이거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약 10만 킬로미터 길이의 혈관을 돌아다닌다. 그냥 이렇게만 요거랑 요것만 딱 써도 오히려 문장은 더 간결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요 문제에 요 파란색 문장이 있는데요. 피 속에는 산소와 결합하는 헤모글로빈을 지녀 산소 운반을 맡은 적혈구. 이렇게 되게 어색합니다. 이 적혈구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피 속에는 산소와 결합하는 헤모글로빈을 지녀 여기서 산소 운반을 맡은 적혈구를 수식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는 그냥 문장을 좀 잘라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피 속에는 적혈구와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 혈장이 존재한다. 이렇게 미리 딱 결론부터 제시하고 그 다음에 적혈구는 어떻다. 백혈구는 어떻다. 그냥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피의 네 가지 역할, 네 가지 구성 요소 해주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딱 설명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썸으로써 오히려 더 헷갈려요. 피 속에는 산소와 결합하는 헤모글로빈을 지녀 산소 운반을 맡은 적혈구.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문장이 더 힘들죠. 그러니까 처음에 딱 피에는 이런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적혈구는 이런 역할을 한다. 백혈구는 이렇다. 이렇게 그렇게 딱딱딱딱 끊어주는 게 독자한테 전달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용어 선택의 문제인데 상처가 났을 때 응고작용으로 피를 먹게 하는 혈소판. 여기 그냥 피를 먹게 한다라기보다는 차라리 출혈을 멈추게 하는 혈소판. 이게 낫지 않을까요? 출혈. 피가 자꾸 밖으로 나오는 그거를 먹게 한다. 이렇게 해주는 게 이해가 더 빠를 것도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조금 좀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저출생 고령화 등, 감염 예방 등, 각막 항문 등, 등등등을 쓰는 습관이 있어요. 등자 빼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쓴 저자는 저출생, 고령화 말고도 뭔가가 더 있으니까 그냥 등이라고 해준 것 같은데 이거 뺀다고 해도 누가 시비 걸 사람 없잖아요. 만약에 뒤에 등이나 이 뒤에 등 두 개가 없다면 여기 하나 정도는 써야 되는데 등을 쓰는 습관을 자꾸 들여버리면 글 속에 이런 등등등등이 자꾸 연달아 나오니까 읽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빼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혈소판, 헌혈의 감소 이렇게 가고 그다음 여기도 상관없는 수혈, 감염 예방이 가능해서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식도, 각막, 항문의 인공장기와 달리 그냥 가도 시비 걸 사람 없다. 그러니까 그냥 등자는 빼주자. 그리고 뭐 여기 또 여기도 여기는 한번 볼까요? 여기도 공급 부족을 더 부채질한다. 이거보다 부채질하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이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도 코로나19 이후엔 보유량이 3일 미만까지 떨어지는 횟수가 급증하고 있다. 횟수가 급증한다. 이건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횟수가 급증한다 보다 뭐뭐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거보다 이게 나올 수 있고 아니면 횟수를 내가 꼭 써야 되겠다면 횟수가 급증한다 보다 횟수가 늘고 있다.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칼럼을 독자로서 처음 딱 읽었을 때 이렇게 가슴에 탁탁탁탁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만 딱 체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글쓰기 강사로서 작가로서 지금 첨삭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독자일 때 이거를 읽었을 때 이 부분이 좀 불편하더라.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 글은 독자 입장에서 써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습관이 있어요. 이게 물론을 좀 많이 써요. 물론. 그래서 이 물론도 좀 빼주고 가자. 그래서 여기 물론은 혈액 공급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은 물론 이런 거보다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또는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이렇게 물론을 좀 빼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의료계는 물론 인류의 오랜 수건이다. 여기도 물론 빼고 의료계를 넘어 인류의 오랜 수건이다. 이런 식으로 좀 가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특히 마무리가 너무 어색해요.
그러니까 기껏 정부에서 혈액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해놓고는 막판에 가서는 그건 아직 먼 얘기니까 우리 헌혈 많이 하자. 이렇게 가버리면 이 글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혈액 개발 계획을 발표했으니까 와 그거 열심히 해라. 제발 계획대로 잘 좀 추진해라. 이렇게 좀 당부로 가주면 오히려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기껏 개발 계획 발표했는데 그거 뭔 얘기니까 헌혈이 숭고하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혈액 개발이 잘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좀 해줬으면 어떨까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봐봤습니다. 자, 이렇게 칼럼을 읽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지식도 얻어보고요. 이 칼럼 어떻게 썼을까? 처음에 중심 소재를 통해서 어떻게 주제로 갔을까? 5단락 어떻게 썼을까? 이렇게도 한번 여러분도 한번 분해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쭉 읽으시면서 독자 입장에서 아, 요런 부분에 요런 말은 좀 빼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자꾸 생각해 보시면 그게 곧 첨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쓰실 때 이런 습관을 좀 빼고 쓰시면 독자를 향한 글이 되겠죠. 자,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칼럼으로 실제 지식도 얻어봤고요. 그리고 글쓰기 공부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